프록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프록시. 자, 일단 프록시 객체를 봐야지 여러분들이 믿을 테니까 먼저 일단 볼게요. 자, 여기 employee repository 테스트 와서 프록시 객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석성 컨텍스트를 잠시 요청해 볼게요. 자, 여기에 authorized private persistent entity manager 엔터티 매니저. 자, 테스트 트랜잭션 보이드에 자, 이번엔 프록시 테스트 프록시 테스트. 자, 우리가 프록시 디자인 패턴이라고도 부르고요. 대리인이죠. 자, 영어로 이건 프록시고 한국어로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또는 이제 프록시 객체라고도 합니다. 프록시 객체. 자, 이 친구는 생성 패턴이고요.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디자인 패턴 몇 가지 적어가지고 그 책을 낸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워본 게 그 싱글턴 패턴이 있었죠. 싱글턴 패턴. 자, 이번에 배워본 거는 프록시 객체. 네, 여러분들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만 아시면 돼요. 얘는 생성과 관련되어 있는 객체예요. 싱글턴 패턴도 이제 하나만 생성해 놓고 이렇게 나눠 쓰는 거고, 이제 프록시 객체도 생성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친구는 이제 생성하기 전에 대리인으로 나서는 거였죠. 지금 현재는 언제 쓰이고 있냐면 레이지 패턴에서 쓰이고 있어요. 패치 레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연조회라고 불러요. 한국말로 지연조회. 이렇게 쓰지 뭐. 지연조회에서 요청하는 객체를 프록시 객체로 쓰고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이 그림으로 이제 그려드릴 거고, 일단 확인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찾으면 그게 없으면 조회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엔터티 매니저한테 찾아볼게요. 자, 근데 이번에는 자, 이렇게 찾지 않고요. 프록시 객체를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 get reference라는 친구가 있어요. get reference.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제 지연조에서 쓰이는 프록시 객체를 찾는 거예요. 프록시 객체를.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다른지 일단 볼게요. 자, 인플루이스를 찾을 건데, 자, 만 1번인 친구를 찾을 거다. 그럼 이때 이제 인플루이스가 반환이 돼요. 근데 이 EMP가 프록시 EMP래요. 프록시 EMP. 자, 그래서 프록시 EMP인지 확인해 볼게요. S4오세요. 자, 프록시 EMP의 타입을 볼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 get 클래스 네임이었나요? get 클래스. 자, 여기 타입 확인. 근데 이제 이 대리인은 기존에 있던 클래스랑 동일한 타입, 그러니까 부모로서 쓰이고 있어서 이 부모로서는 일단 참조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볼게요. S4오세 proxy mp instance of employee. 자, 이 뜻은 뭐냐? 자, 이 프록시 객체의 타입은 부모로 employee를 쓰고 있냐? 이때 대리 객체는 영어로 프록시인 거였죠?
대리객체의 영어는 proxy. 대리객체의 부모가 그렇죠? employee인가? 자, 이 instance of는 해당하는 객체의 타입을 확인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타입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 타입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타입을 확인한 거고, 얘는 부모 타입이 employees인가?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보면 클래스 이름이 디디디. 자, 요렇게 뜹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true로 뜨고 있죠? 이건 true고. 자, 이름을 한번 볼게요. 자, 패키지 싹 지우고 볼게요. 그렇죠? 패키지 싹 지우고. 자, 인플로이긴 인플로이인데, 그죠? 인플로이인데, 하이버네티드 프록시 DPBW82GH, 그죠? 이거 이제 이 프로젝트 이름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로 이름을 지은 거고요. 보면 프록시라고 써져 있죠, 그죠? 인플로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플로이가 아닌 거죠. 그럼 도대체 이 프록시 객체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림으로 그려드려 볼게요. 그림으로.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연 조회일 때만이에요. 지연 조회일 때만. 자, 얘는 타임리프고요. 타임리프.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연 조회하는 내역을 조회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죠? 자, EMP에 있는 타이틀을 주세요. 자, 이렇게 조회를 했어요. 자, 이때 이 조회하는 이 친구가 실제로는 EMP가 아니라 인플루언스 타입이 아니라 자, 이게 아니라 프록시 인플루언스래요. 인플루언스인데 프록시래요. 자, 이 친구한테서 자, 여기는 다 똑같아요. 이거랑 다 똑같이 구현이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누구를 타이틀을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였죠? 자,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자,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지연 조회를 하기 위해서요. 지연 조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나머지들은 다 있는데 타이틀은 지금 지연 조회를 구현해 놨죠. 타이틀스 또는 DPT EMPs랑 그렇죠? 또 셀러리스 이렇게. 자, 이 친구들은 다 지연 조회를 구현해 놨어요. 나머지 뭐 아이디나 뭐 이 친구들은 그냥 가져올 수 있고요. 이 친구들은 지연 조회를 구현해 놨어요. 지연 조회.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내가 조회했을 때 이 상황 때 타이틀스는 없어요. 여기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실제로 DB랑 이렇게 일을 해서 DB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매핑하는 친구는 인플루이스 엔터티예요. 이 친구. 자, 이 친구가 실제로 이 DB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영속성 컨테스트에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그렇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아직은 타이틀이랑 DPT, EMPS랑 셀러리가 없으니까, 자, 없으니까 이 프록시한테 대신 요 타이틀스를 조회하는 이 시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실제로 인플루이스한테 가가지고 DB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 주세요 하고 그것을 이렇게 가져오는 역할. 자, 이유가 뭐다? 이 타이틀스가 현재 없기 때문에. 현재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실제로 이 친구를 조회하려고 할 때 일을 하는 거는 누구라서? 실제 이 친구라서. 자, 나는 뭐예요? 대리인으로 이렇게 조회하는 기능을 구현해 놨다가 여기에 지금 타이틀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인플루이스가 실제로 DB를 조회하라고 코드가 구현이 돼 있는 거죠. 이 프록시에. 그래서 타이틀스를 줘라고 하면 프록시에서 타이틀스를 달라고 했을 때 이 타이틀스에서 엔터티한테 실제로 달라고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이유는 뭐다? 실제로 이 친구가 DB를 조회하고 있고, 그렇죠? 이 친구는 실제 DB를 조회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 때는 타이틀스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렇죠? 처음부터 돌아가서. 자, 만약 프록시가 없다. 자, 프록시가 없다. 자, 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인플루이스가 다 모든 일을 한다고 쳐볼게요. 인플루이스가. 자, 여기 타이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지연 조회니까 현재 당장은 없고 언제만 타이틀스를 조회할 때만 생겨졌죠? 근데 이제 내가 이미 자, 어떻게 했어요? find by id에서 내용을 가져왔어요. id는 만일, 그렇죠? 이름은 경민, 그렇죠? 이런 내용도 쭉 가져오고 뭐만 없어요? 타이틀만 이렇게 없는 거야. 타이틀만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조회했을 때 타이틀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부랴부랴 EMP가 어떻게 해요? 다시 소환이 돼서 타이틀스를 조회를 하고 가져와서 그 타이틀스를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타이틀스가 어떻게 돼요? 인플루이스의 타이틀스가 없기 때문에 자, 이 타이틀스를 조회하기 위해서 다시 인플루이스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을.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인플루이스가 바쁘게 안 하고 대리인을 내세운 거예요. 그렇죠? 자, 실제로 일하는 인플루이스가 있고, 그렇죠? 엔터티가 실제로 일하는 엔터티. 그다음에 여기엔 프록시가 있는 거죠, 프록시가. 자, 주세요 하는 거는 뭐예요? 프록시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 일 안 하고, 타이틀스를 요청하고 있네? 하고 엔터티한테 일하라라고 하는 거였죠? 그럼 여기서 다시 가져와서 프록시한테 이렇게 값을 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대리인을 썼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바쁜 게 아니라 대리인이 요청을 처리하고, 그렇죠? 이 타이틀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처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타이틀이 없으면 엔터티한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연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 조회가 아닌 이상은 자, 이런 일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타이틀을 다 들고 왔으니까 그냥 주면 되죠. 그렇죠? 지연 조회일 때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프록시를 쓰는 거예요. 대리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프록시 디자인 패턴, 프록시 뭐 이렇게 해요. 이 안에 구현되어 있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프록시가 쓰실 때 여러분들이 해시 코드를 왜 조심해야 되냐? 자, 해시 코드. 자, 이 해시 코드는 언제 쓰이냐면 객체를 비교할 때 쓰여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뉴연산자로 A라는 객체를 만들고 뉴연산자로 또다시 A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이 두 개는 다르죠, 그쵸? 타입은 같지만 다르죠. 이때 이 친구들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 자, 이 친구들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 해시코드예요. 이 두 개가 실제로 같냐 아니냐 비교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자, 이 친구가 이 친구냐라고 물어볼 때, 그쵸? A1, 2, 3, 4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가 A1, 2, 3, 4냐 물어볼 때 맞다라고 하는 것이 해시코드가 쓰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equals를 쓰실 때 equals 객체가 완전히 같은 거면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시코드를 꼭 구현을 해요. 해시코드를 구현해서 객체가 완전히 같으면 넌 같은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equals를 구현할 때 해시코드도 같이 구현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롬북을 보시면 자,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그쵸? 자, 내가 인플루언스 와서 자, 여기서 생성 한번 해볼게요. 생성. 자, 제 것만 보세요. 보면 equals랑 해시코드를 같이 만들고 있죠? equals랑 해시코드를 같이 만들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해시코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였죠? 완전히 같은지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 해시코드가 있는 상태에서 equals를 써야 돼요. equals를. 자, 이 해시코드는 이 주소를 생성을 해요. 이 주소. 왜냐하면 이 객체가 메모리에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제가 꺼져버렸네요. 자, 이 메모리, 이 주소 있죠, 주소. 이 주소를 생성하는 게 해시코드예요. 그래서 해시코드인 거예요. 이 해시코드가 왜 해시코드다? 이 주소를 생성하기 때문이에요. 이 주소. 이 객체랑 이 객체를 비교하기 위해서 주소를 생성하는 것. 자, 그래서 방금 봤던 이 인플루언스에서 해시코드를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죠. 자, 이 equals를 구현하기 위해서 해시코드가 꼭 필요로 하더라.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롬북이라고 하면, 그쵸? 롬북. 여기다가 이제, 죄송해요. 롬북에다가 equals를 이렇게 구현하려고 하면, equals and 해시코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쓰게 되면, 요 위에 있는 4개가 다 만들어져요. 4개가. 자, 그런데 이제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뭔가 지금 현재 이 프록시랑 해시코드랑 위험해 보여요. 그렇죠? 왜 위험해 보여요? 뭐가 위험한 걸까? 자, 첫 번째로 이 두 개는 다른 객체예요. 그렇죠?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다른 객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해시코드가 1, 2, 3, 4야. 이렇게 해놨어요. 이 안에 있는 필드들도 다 해시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나는 3, 4, 5야. 7A, F, 7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시코드가 만들어지겠죠, 필드마다. 근데 이 프록시에 있는 해시코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겠죠. 다른 객체니까 이때 해시코드는 다르겠죠. 그쵸? 자, 만약에 이 해시코드가 비교가 당한다. 그러면 이 프록시는 다른 거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반환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시코드를 구현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해시코드를 구현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프록시 객체 레이지 조회, 그러니까 지연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필드도 해시코드가 다르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필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확인시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시코드를 쓰는 것은 그렇게 썩 권장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가 이 셋을 쓸 때 셋, 요 셋.
자, 요 셋 쓸 때 이 셋의 해시 코드가 구현이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갑자기 셋으로 넘어가는데. 자, 셋이 어떻게 구현이 돼 있냐? 내가 예를 들어 1이라는 친구가 있고 1, 2, 3이라는 친구가 셋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셋이다. 그럼 내가 다시 여기다 1을 넣어요. 그러면 이 1이 1이랑 같냐라고 비교하겠죠? 비교하고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넣어요. 자, 2를 넣으려고 해요. 2가 있네? 이때 비교하겠죠? 2가 있으니까 안 넣어요. 예를 들어 4를 넣으려고 해요. 여기 4가 이 안에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들어가겠죠. 자, 이때 셋은 이 필드들한테 다 뭘 구현해 있어요? 해시 코드가 구현돼 있어요. 해시 코드랑 이퀄스가 구현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친구도 해시 코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해시 코드 이 셋 전체에다가 내가 해시 코드를 써버렸다. 그러면 스프링 JP에서 야, 너 셋 내가 지금 현재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타이틀이 셋이고 여기도 셋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셋이고 여기도 셋이에요. 그 다음 이 안에 있는 필드도 다 해시코드가 구현되고 이 안에 있는 타이틀에 있는 해시코드도 다 구현이 됐어요. 그럼 내가 무언가 충돌이 일어나겠죠?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는데 해시코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그렇죠? 자,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셋에 특히 해시코드가 있는 게 위험해요. 셋에 요 셋을 내가 쓰고 있을 때 뭐라 한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교해서 넣는 용도로 해시 코드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셋 타입을 쓰고 있죠. 자, DPT EMPS를 뭘로 쓰고 있어요? 요 셋 타입을 쓰고 있어요. 자, 이때 만약에 내가 equals and 해시 코드 이게 구현이 돼 있다. 자, 구현이 돼 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프록시 객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프록시 객체에서 자, 일단 되나 볼까요? 자, 일단 문제가 없이 되고 있는데 종종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보영 씨 같은 경우는 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되고는 있고요. 그렇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얘는 레이지 조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레이지 조인 하는 걸로 가볼게요.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find all 있죠. 그렇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find all로. 지금 저는 이제 문제 없이 되고 있는데, 그죠? 여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였죠? 프록시 객체 때문에, 그죠? 프록시 객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 없는 오류가 뜬다 그러면 요 equals and 해시 코드 또는 여기 있는 데이터 때문이다. 자, 정확히는 프록시 때문이죠. 프록시. 자, 대리인이 존재해서 요 대리인이 지연 조회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리인으로 지연 조회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리 객체의 필드들을 실제 객체랑 비교하는 코드인 해시 코드가 구현되어 있으면 충돌을 일으켜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써드릴게요. 자, 여기다 데이터 쓰고 주석 달고 이렇게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자, 지연 조회와 프록시와 프록시 객체와 해시 코드죠. 자, 지연 조회 시 자, 엔터티가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해서죠. employees 엔터티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조회하는 부분은 프록시 객체가 위임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때 employees의 프록시 객체를 쓰는 이유는 이 지연 조회를 할 DPT EMPS가 되겠죠. 이 친구가 없으면 그거를 조회하기 위해서 자, 지연 조회 시 employees 그렇죠? 그냥 엔터티라고 할게요. 엔터티. 자, 엔터티에
존재하지 않는. 그죠? 정확히는 나중에 조회할, 그쵸? 자, 필드가 있어서 대리인을 내세우는 거죠. 대리 객체인 프록시를 사용한다죠. 대리인인 이렇게 하죠. 대리인인 프록시 객체를 생성해서 조회에 사용한다죠. 자, 그럼 이제 프록시 객체에서 타이틀스가 조회되면 그때 엔터티가 실제 타이틀을 조회하는 거죠. 그렇죠? 자, 만약 대리 객체인 프록시 객체에서 나중에 존재하지 않는 필드를 조회하면, 자, 엔터티가 실제로 그 필드를 조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연 조회의 구현 형태다죠. 자, 이때 프록시 객체와 엔터티는 타입은 부모 타입은 같지만, 프록시 객체는 정확히는 엔터티를 부모 타입으로 쓰고 있지만 둘은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프록시 객체는 엔터티를 뭘로 쓰고 있어서 부모로 사용하고 있어서 객체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죠?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자, 해시 코드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죠. 그 객체의 해시 코드를 정의하는 것을, 그렇죠? 권장하진 않는 거죠. 그렇죠? 이때라는 말 지울게요. 그렇죠? 프록시 객체는 엔터티를 부모 객체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붙여야 되나? 해시 코드를 사용해서, 그렇죠? 그냥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이 해시 코드 자체가 그 객체가 어떤 객체인지, 그러니까 똑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쓰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거죠. 자, 또한 set은 이렇게 하죠. 엔터티에 set 필드가 있다면 이 set 필드 자체가 해시 코드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해시 코드를 구현하면 프록시 객체의 set 타입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set 자체가 해시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해시 코드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구현해서 초기화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거죠. 또 정의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쓸게요. 그냥 심플하게. 잠깐 띄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꼭 getter, setter, toString만 쓰세요. 데이터 또는 뭐다? equals and 해시 코드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자, 요거 두 개는 쓰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프록시 객체를 구현한다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프록시 객체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프록시란 말이 왜 나오는지. 그럼 여러분들 프록시라는 문제가 생기면 지연조의 문제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여기 오류가 떴는데 프록시란 말이 있어. 그러면 지연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까 트랜잭셔널을 했을 때 프록시가 초기화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게 될 거였죠?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류 한번 띄워볼게요. 자, 제가 여기 테스트 와서 트랜잭셔널을 이렇게 지웠어요. 자, 제 것만 이렇게 볼게요. 자, 지우고 실행하면 뭐라고 떠요? 자, 프록시가 초기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프록시가 초기화되지 않았다. 자, 제가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지연조의 시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toString 호출하는 지연조의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타임리프에서 하는데, 이 테스트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테스트.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조회해서 프록시 객체를 만드는 이 시점, 만들어서 이 친구를 대리인으로 나서야 되는 이 시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타임리프가 있다면, 타임리프에서 호출했으니까 이 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근데 테스트가 있다. 이 테스트는 타임리프처럼 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록시를 만드는 이 시점을 못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트랜잭셔널이라고 해서 난 여기가 이제 쿼리가 끝나는 지점이야 라고 하고 초기화되는 시점을 잡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트랜잭셔널이라고 해서 자, 프록시를 만들어서 나한테 대리인을 내세워줘 이렇게 얘기한 거였죠. 이 시점에서 테스트를 쓸 때만, 테스트를 쓸 때만. 자, 여기 대리인을 내세워서 타이틀을 조회하는 이 시점, 지연 조회를 하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데 테스트는 그걸 못 찾으니까 나 쪽에서 이제 트랜잭션이 일어나, 커밋하고 끝나는 지점이니까 너가 여기서 프록시를 내세워도 돼 이런 얘기였죠. 자, 조금 약간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편법. 자, 그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프록시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했고, 저도 이제 프록시 객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구현이 돼서 지연조회가 되는지는 안 뜯어봐서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뜯어볼 수도 없고, 안 뜯어봤고, 그래서 알 수 없고요.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록시 객체가 쓰인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록시 객체 수업은 끝이 났고, 여러분들 프록시 객체를 보시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get 레퍼런스라고 하면 이때 프록시 객체를 반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더라. 확인할 수 있더라. 그럼 이제 다 했고요. 그렇죠? 자, 조금만 더 하고 끝을 내볼게요. 그렇죠? 프록시는 다인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렇죠? 해시 코드만, 그렇죠? 해시 코드만 주의하면 돼요. equals n 해시 코드. 그러면 getter, setter, toString 이렇게만 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set이 있다면 무조건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무조건 조심. 자, 제 생각인데, 제가 이제 API 수업을, 자, 일단 여기서 끊고,